어머니, 제발 남루하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비아냥에 고개 숙인 시어머니.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사실은 500억 빌딩의 주인이라는 걸. 뭐라고요? 그 건물을 이미 팔아버렸다고요? 응, 다 팔았다. 다 팔았어. 정자가 폭탄 선언. 자식들의 탐욕을 시험하기 위해 전 재산을 정리한 시어머니의 충격 선언.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한 어머니의 결단과 탐욕에 휘말린 가족들의 파국.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나는 진짜 유산의 의미는 과연 그녀가 남기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겐 최고의 응원입니다. 눌러주신 덕분에 앞으로 더 많은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지역의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들과 오래된 상가들이 즐비한 이 동네는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정자였습니다. 77세의 정자는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검은색 잠바를 걸치고 헝클어진 회색 머리를 그대로 둔 채로 말이죠. 손에는 여러 번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인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물들이 덜그럭거리며 소리를 냈죠. 할머니, 또 나가세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이 정자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응, 그래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 정자는 구부정한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당당함이 묻어 있었죠. 시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정자는 멈춰 섰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깡통 하나를 발견한 것이었죠. 허리를 구부려 깡통을 주워 담으면서도 정자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지. 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때가 있는 법이야. 다 보자고. 시장 바닥을 걷는 정자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구걸을 하거나 동정을 구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자신만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버려진 물건들을 하나씩 챙기면서도 주변을 끊임없이 관찰했어요. 정자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시장 입구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일찍 나와야 좋은 것도 건질 수 있지. 정자는 시익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한편 시내 한복판의 깔끔한 아파트에서는 정자의 아들 강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2세의 민수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과장으로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단정해 보였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더 타줄래? 민수가 주방에서 요구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내 정미숙이 대답했습니다. 48세의 미숙은 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맞벌이 주부였죠.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남편을 챙기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 어떠신 것 같아? 민수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냥 그러시지 뭐. 맨날 밖에서 구걸하듯이 다니시고. 구걸이라니 그런 말 하지 마. 민수가 아내를 타일렀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미숙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할 거예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항상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자식들의 도움을 거부하시고
아내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닐봉지에는 오늘 수집한 고물들이 가득했죠. 캔과 병, 종이박스까지 다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정자의 모습을 본 미숙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제발 좀 깨끗하게 하고 다니세요. 미숙이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이웃들이 다 쳐다본다니까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정자는 미숙의 말을 들으며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만하세요.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 월급도 적지 않고 제가 간호사로 일해서 벌어오는 돈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내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 정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죠.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아내는 화가 나 있었고 어머니는 자기 방에 들어가 계셨어요. 뭐 또 무슨 일 있었어? 민수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그런 식으로 다니시는 거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미숙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못 살아서 저러시는 것도 아닌데 왜 계속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어머니 방으로 가서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방은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이불, 그리고 구석에 쌓인 고물들이 전부였죠. 정자는 작은 탁자에 앉아 오늘 주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숙이가 또 뭐라고 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정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왜 꼭 그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건 다 해드리는데.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야,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정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다 때가 있는 법이니까.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만의 고집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죠.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혼자서 작은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수첩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과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정자는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무언가를 계산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정자가 혼잣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진짜 모습을 보려면 더 기다려야 해. 창밖으로는 재개발 지역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새로 올라가는 아파트 공사장의 불빛이 깜빡였죠. 정자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도 정자는 어김없이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같은 잠바, 같은 비닐봉지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조금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행 앞이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좀 앉아 있어야겠구나. 정자가 은행 앞 벤치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자가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죠. 며칠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인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벤치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은행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고 정자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죠. 민수는 직장에서 병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민수는 급히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민수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정자를 보며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정자는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지만 얼굴이 창백했죠. 괜찮다, 괜찮아. 정자가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 실신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니 하루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보시죠. 민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몸을 상하며 고무를 줍고 다니실 이유가 뭘까 싶었거든요. 미숙도 퇴근 후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평소보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아무리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도 이렇게 쓰러지시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응, 별일 아니야.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병실에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정자는 가져온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간병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정자의 낡은 잠바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어요. 어머니 지갑이요. 미숙이 지갑을 주워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수첩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죠. 민수가 수첩을 주워들었는데 펼쳐진 페이지에 적힌 글씨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매각 계약서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수첩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냥 메모한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수와 미숙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매각이라는 단어가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무언가를 팔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 혹시 팔려는 게 있으세요? 미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없어. 팔 것도 없는 사람이 뭘 팔겠어. 정자는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미숙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재산이라도 시어머니가 혹시 모르는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남루하게 사시면서 실제로는 뭔가 숨겨둔 것이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숨기시는 거 없으세요? 민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숨길 게 뭐가 있겠어? 정자는 여전히 시치미를 뗐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건 없어. 하지만 민수와 미숙은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수첩에 적힌 매각 계약서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 미숙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글쎄, 어머니가 숨기실 게 뭐가 있을까? 민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수첩에 적힌 매각 계약서는 뭐였을까요? 미숙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민수도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난하게 사셨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모르는 재산이 있는 건 아닐까요? 내일 어머니 퇴원하시면 한번 자세히 물어보자. 민수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자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정자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경계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래, 좀 누워있겠다. 정자는 침대에 누우면서도 계속 수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미숙은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첩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걸 보니까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 미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뒤질 수는 없잖아.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되죠. 가족인데 뭘 숨기세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자가 식탁에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쉬었더니 얼굴빛이 좀 나아 보였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미숙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수첩에 적힌 매각 계약서는 뭐예요? 정자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냥 옆집 할머니 부탁으로 적어둔 거야. 옆집 할머니요? 민수가 되물었습니다. 응, 뭔가 파시려는 게 있나 봐. 그래서 내가 대신 적어둔 거지. 정자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정말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 식사를 마친 후 정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미숙은 거실에 남아 계속 의논했어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분명해. 미숙이 확신했습니다. 어머니 행동이 예전과 너무 달라. 그렇긴 한데. 민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여보, 만약 어머니가 정말 재산을 숨기고 계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숙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라면 정말 충격적일 것 같았거든요. 평생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실제로는 재산을 숨기고 계셨다니. 그럼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을까? 민수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상 그냥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그날 밤 늦게까지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리고 미숙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시어머니가 재산을 숨기고 계신다면 자신들에게도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한편 정자는 자기 방에서 수첩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변호사님? 최정자입니다. 정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네, 그 일 말입니다. 이제 준비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 민수가 회사에 간 사이 미숙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시어머니의 수첩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간호사 일을 마치고 일찍 퇴근한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에 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한 거죠. 어머니는 시장에 가셨으니까 1시간은 넉넉하겠지. 미숙이 혼잣말하며 정자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평소 들어갈 일이 없던 시어머니 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방 안은 예상대로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옷장 하나, 작은 화장대, 그리고 침대가 전부였죠. 하지만 미숙의 눈에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런 평범한 물건들만으로는 정자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수첩의 비밀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먼저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화장품들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특별한 것은 없었죠. 다음으로 침대 밑을 확인해봤지만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어디에 숨겨두셨을까? 미숙이 방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은 구석에 있는 오래된 옷장이었어요. 크고 무거워 보이는 나무 옷장이었죠. 옷장 문을 열어보니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장 뒤쪽이 조금 이상했어요. 벽과 옷장 사이에 틈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숙은 옷장을 조금씩 밀어봤습니다. 무거웠지만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옷장을 밀자 그 뒤에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미숙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가방을 열어보니 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에는 옛날 은행 통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가 넘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부동산 등기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 등기권 리증, 여러 은행의 예금 통장,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들까지 모든 명의자가 최정자로 되어 있었어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 보니 미숙은 더욱 놀랐습니다. 억 단위가 넘는 금액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부동산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상업용 빌딩이 정자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시가로 따지면 수백억은 좋게 될 것 같은 부동산이었죠. 어머니가 이런 걸 숨기고 계셨다고? 미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가난한 노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부자였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가 돌아온 것이었죠. 미숙은 급히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옷장을 원래 자리로 밀어놨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완전히 원래 위치로 돌리지는 못했어요. 미수가 집에 있었구나. 정자가 방 밖에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일찍 퇴근했어요. 미숙이 가슴을 진정시키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자는 미숙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기색이었죠.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이상한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숙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정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위치가 미묘하게 바뀐 것을 즉시 알아챘어요. 누군가 자기 방을 뒤진 것이 분명했죠. 이제 알았냐? 정자가 문을 열고 나와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너희 눈에는 안 보였지. 미숙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정자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소심한 노인이 아니었죠. 당당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이 당황하며 시치미를 때려 했습니다. 내 방 뒤졌지? 정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옷장 뒤에 숨겨둔 것도 봤고. 미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숨긴다고? 정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바로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미숙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에 대해서 말이죠.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걸 숨기셨어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고 했잖아. 너희들이 못 본 거지. 하지만 어머니, 미숙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시면서 왜 그런 식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걱정? 정자가 되물었습니다. 정말 걱정이었나? 아니면 창피해서 그랬나? 미숙은 정자의 날카로운 지적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창피함이 더 컸거든요. 어머니, 대체 어떻게 그런 재산을 모으신 거예요?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그건 내 일이야.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너희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자는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재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자는 그 질문을 듣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거였구나.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건. 민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갑자기 알게 되니까 당황스러워서. 당황스럽다고? 정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가난한 줄 알고 무시하다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당황스럽다는 거야? 미숙과 민수는 정자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바뀌셨죠? 민수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바뀐 게 아니야. 정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너희들이 몰랐을 뿐이지. 그날 밤 민수와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자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특히 미숙은 그동안 시어머니를 대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후회와 동시에 새로운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사셨을까? 미숙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어머니만의 이유가 있으실 거야.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왜 숨기셨을까? 미숙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탐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그렇긴 하지만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실 이유가 뭐예요?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결국 다 우리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좀 도움을 받으면 안 되나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밑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고 정자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였죠. 어머니, 진지 드세요. 미숙이 예전보다 훨씬 공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정자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잘해주냐? 평소에도 잘해드렸는데요. 미숙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미숙은 용기를 내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된 이상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냐? 정자가 찻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도 조금 도움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정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도움이라. 무슨 도움을 바라는 거지? 저희도 이제 넉넉히 살고 싶어요. 미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편하게 살고 싶다고? 정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사시고 저희도 좀 여유 있게 살면 안 될까요? 미숙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 빌딩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올 텐데요. 정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너희한테 주기를 바라는 거냐? 당연하지 않나요? 미숙이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의 유일한 가족인데요. 정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미숙아, 돈이란 건 진심 없는 사람에게 주면 독이 된다. 진심 없다고요? 미숙이 발끈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잘해줬다고? 정자가 되물었습니다.
언제? 내가 남루하게 다닐 때는 창피해하더니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갑자기 잘해준다는 거야? 미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자의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했을 때 미숙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말이죠. 여보가 성급했네. 민수가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어머니 성격 모르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미숙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라고요? 일단 어머니 기분부터 풀어드려야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돈이면 아이들 대학까지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고, 집도 더 큰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주시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화가 나셔서 그런 거예요. 미숙이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어머니 마음을 돌려야 해요. 민수도 점점 미숙의 말에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관심이 없지 않았거든요. 평생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은 도움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부부는 함께 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직접 나서기로 한 거죠.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정중하게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뻔하네. 정자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부족했던 건 인정해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희를 믿고 의지해 주세요. 의지하라고? 정자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의지한 적 있더냐? 미숙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시면서 왜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세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요. 자식이라고? 정자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가난할 때도 자식이고 부유할 때도 자식이야. 너희들은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관심을 보이잖아.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재산을 숨기고 계시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여겼었죠. 어머니, 민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정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마음이란 건 돈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야. 진짜 효심이 있었다면 내가 가난할 때도 똑같이 대해줬을 거 아니야.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계속 모른 척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정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가서 살아라. 민수와 미숙은 정자의 단호한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집에서 나가라고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고 실망이 컸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결국은 돈에 눈이 먼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정자는 아들과 며느리와 말을 섞지 않았고 민수와 미숙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특히 미숙은 밤마다 남편과 싸웠습니다. 여보, 이대로 포기할 거예요? 미숙이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말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뺏을 수는 없잖아. 민수는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시지 않는다는데.
여보는 너무 순진해요. 미숙이 화를 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민수도 점점 아내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사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았고 아이들 교육비 부담도 컸거든요. 어머니의 재산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정자는 갑자기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실에 민수와 미숙을 앉혀놓고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고 한 거죠. 앉아라, 둘 다. 정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단호했습니다. 민수와 미숙은 긴장한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셨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죠. 정자는 두 손을 모으고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재산을 정리했다. 정리했다고요? 민수가 되물었습니다. 응, 다 팔았다. 정자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민수와 미숙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강남 빌딩, 은행 예금, 부동산. 전부 처분했어. 정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이 얼굴이 새파래져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500억이 넘는 재산을 다 팔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정말로. 정말이야. 정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계약까지 끝났어. 미숙은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정자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냐? 바로 사람의 탐욕이지. 탐욕이라고요? 미숙이 발끈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탐욕을. 지금까지 한 게 탐욕이 아니면 뭐야? 정자가 며느리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달라진 모습 말이야. 민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모든 걸 처분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정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가진 게 없이 살았잖아. 다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미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저희도 가족인데 왜 이런 식으로. 가족? 정자가 되물었습니다. 가족이면 내가 가난할 때도 가족이었어야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관심을 보이는 게 무슨 가족이야? 부부는 크게 다퉜습니다. 민수는 망설이면서도 어머니의 결정을 원망했고 미숙은 아예 화를 참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시험하듯이 그런 식으로. 시험? 정자가 비웃었습니다. 시험에서 다행이지.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 민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하시다니.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숙은 시어머니와 아예 말을 하지 않았고 민수는 술에 빠져들었어요. 평생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여보, 정말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처분하셨을까? 미숙이 술에 취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민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상 거짓말은 안 하실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미숙은 남편이 어머니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고 원망했고, 민수는 아내가 너무 성급했다고 비난했어요. 며칠 후 민수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고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집에서도 문제, 회사에서도 문제였죠.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민수가 혼잣말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 미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퍼뜨렸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한 분인지 알아요? 500억이나 되는 재산을 혼자 다 처분해버렸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돈인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었잖아. 미숙은 친구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어요. 한편 정자는 집안의 분위기 변화를 지켜보며 씁쓸해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아들이 술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도 들었죠. 내가 너무 가혹했나? 정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탐욕을 드러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민수는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와서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말만 반복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파괴했어. 민수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왜 그런 식으로. 미숙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여보, 차라리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봐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정자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고 하셨으니까요. 며칠 후 정자는 민수가 술에 빠져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교훈을 주려고 했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정자는 아들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정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는 취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로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너 요즘 너무 많이 마시는구나. 정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민수가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었는데. 정자는 깊은 한숨을 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릴 때를 기억하니? 어릴 때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정말 가난했지만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웃던 날들 말이야. 정자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잖아.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죠. 내가 초등학교 때 학용품 살 돈이 없어서 내가 밤늦게까지 일했던 거 기억하나? 정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으면 돼요라고 했을 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마음이 되살아났거든요. 어머니, 나는 그걸 보고 싶었어. 정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던 그 마음을 다시 보고 싶었단다. 제가 너무 욕심만 부렸네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정자는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갔다가 커다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수야, 이것 좀 봐라. 봉투 안에는 등기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들을 펼쳐보니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처분했다고 했던 부동산들이 여전히 정자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내게 주려는 게 아니다. 정자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지킬 수 있는 게 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정자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너희들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 시험하신 거였군요. 민수가 복잡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결과는 실망스러웠어. 정자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미숙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더구나. 민수는 아내의 변한 모습을 떠올리며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머니의 재산을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걸 잊었네요. 정자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민수야, 돈은 도구야. 행복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란다. 네, 이제 알겠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시험을 하셨는지. 바로 그때 미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것, 모든 게 시험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미숙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어머니가 아직도 그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자는 며느리의 반응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여전히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역력했거든요. 미숙아. 정자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는 아직도 모르겠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미숙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험을 했는지 말이야. 정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사랑? 정자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사랑이 그런 거냐? 돈이 있을 때만 관심을 보이는 게. 미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자의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미숙아,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왜 제가 잘못했어요? 미숙이 발끈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재산을 숨기고 계시면서 저희한테만 뭘 요구하세요? 정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정말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의 의미 말이야. 정자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게 가족인데 너는 돈이 있을 때만 가족이 되고 싶어 하잖아.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그랬지만 특히 아내의 모습에서 인간의 탐욕을 너무 적나라하게 본 것 같았어요. 미수가 어머니 말씀이 맞아. 민수가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가족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자는 며느리의 끈질긴 탐욕에 지쳤습니다. 미숙아, 너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다고요? 미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진심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독이 될 뿐이야.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가난할 때는 창피했으면서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야 관심을 보이잖아. 미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웠지만 이제는 누가 옳은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험을 통해 자신과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민수가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정자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조금씩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아들만큼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정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자신의 진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이었죠. 정자는 민수와 미숙, 그리고 몇몇 친척들까지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 모임이라는 명목이었어요. 왜 갑자기 친척들까지 부르셨어요? 미숙이 의아해했습니다. 평소 가족 모임을 즐기지 않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만든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그래. 정자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거실에는 민수의 형님 부부, 정자의 남동생, 그리고 몇몇 조카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왜 갑자기 불렸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정자는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인가요, 누님? 정자의 남동생이 물었습니다. 정자는 깊은 숨을 쉬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사회 환원이라고요? 민수의 형님이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가진 부동산과 현금 모든 것을 자선단체와 복지기관에 기부할 겁니다. 정자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그대로야. 정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500억이 넘는 재산을 모두 사회에 내놓을 거야. 친척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자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것을 모두 기부한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거든요. 누님, 정말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셨어요? 남동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오랫동안 모은 거야. 정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몫이에요. 며느리로서 이 집안에 헌신했는데요. 정자는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헌신? 언제 헌신했나?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걸 남에게 준다는 거예요? 헌신은 조건을 달고 하는 게 아니다. 정자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탐욕이 모든 걸 망친 거야. 민수의 형님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가족들과 상의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의할 게 뭐가 있어? 정자가 되물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자유 아닌가?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모두들 정자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유산이 모두 사라진다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누님, 그래도 혈육들을 생각해 주셔야죠. 한 조카가 말했습니다. 정자는 조카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혈육? 내가 가난할 때는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혈육을 말하네. 그 말에 친척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정자가 남루하게 살 때는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미숙은 끝까지 반발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권리예요. 법적으로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정자는 미숙의 말에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리, 법적 권리, 그런 게 중요한가? 당연히 중요하죠.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정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거라. 서류는 정자가 이미 변호사와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였죠.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 정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기부가 시작될 거야. 민수는 그제야 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정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내린 최종 결정이야. 그럼, 민수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정자는 아들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저는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돈보다는 정자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적어도 민수만큼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럼 다행이네. 정자가 아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건 없어.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정자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수는 아내를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다고요? 미숙이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500억이 사라지는데 늦지 않았다고요? 민수는 아내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미수가 정말 그게 중요한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봐. 이해요?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요? 정자는 며느리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미수가, 너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누님,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남동생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나갔습니다. 결국 거실에는 정자와 민수, 미숙만 남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렸죠. 어머니,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기부하실 거예요? 그래.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야. 미숙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선택할 일이야. 몇 달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정자는 약속한 대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기관에 거액을 기부했죠.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77세 할머니의 500억 전 재산 기부,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보여주다. 신문 헤드라인이 이렇게 뽑혔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정자의 이야기가 주요 소식으로 다뤄졌습니다. 기자들이 정자를 인터뷰하려고 줄을 섰지만 정자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정자가 기자들에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한 곳에 쓰여야 의미가 있는 법이니까요. 정자는 여전히 낡은 잠바를 입고 시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동정이나 무관심의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존경과 감탄의 시선이었죠. 아이들까지도 정자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최정자 할머니시래요.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 많은 돈을 다 기부하다니. 진짜 대단하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분이 계시다니. 지나가던 아주머니들도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해.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정자가 지나갈 때마다 싱싱한 과일을 하나씩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정성껏 골랐어요. 고맙네, 고마워. 정자는 과일을 받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받아야지. 아니에요. 할머니 같은 분께는 공짜로 드려야죠.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잖아요. 빵집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갓 나온 따뜻한 빵 드세요. 정육점 아주머니는 할머니, 좋은 고기 조금 가져가세요라며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내밀었어요. 정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았구나라고 중얼거리곤 했어요. 한편 민수와 미숙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점차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수는 어머니의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작은 국밥집이라도 하나 차려볼까? 민수가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살자. 미숙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국밥집이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을? 왜 안 돼? 민수가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돈이 가장 값진 거 아니야?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거야. 미숙도 점점 남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사실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요, 해봅시다.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죠. 결국 부부는 집 근처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정잔의 국밥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5개에 의자 20개가 전부였지만 정성으로 꾸민 따뜻한 공간이었죠. 정자도 가끔 도와주러 왔습니다. 직접 반찬을 담그고 국을 끓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특히 정자가 담근 김치는 손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 같아서 편해요. 정자는 싱겁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면 다 맛있어요. 사랑을 담아서 만드는 게 비결이죠. 국밥집은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자의 정성스러운 음식과 민수 부부의 친절한 서비스 덕분이었어요.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음식이었거든요. 손님들은 이곳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정자표 김치찌개, 민수가 끓이는 뼈해장국, 미숙이 만드는 비빔밥. 하지만 각각의 음식에는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밑반찬은 무제한으로 제공했습니다. 사장님네는 정말 특별해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음식 맛도 맛이지만 여기 오면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잔의 국밥은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정자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그 유명한 분이시죠? 500억을 기부하신. 네, 맞아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비록 가진 걸 다 내놓으셨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무슨 유산이요? 손님이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양심이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미숙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이런 생활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뿌듯했거든요. 예전의 허영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여보, 예전에는 왜 그렇게 돈에만 매달렸을까? 미숙이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그런 거야. 민수가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해낸 거야. 정자는 아들 부부의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특히 미숙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미숙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 같구나. 정자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미숙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도 깨달았고요. 어느 겨울 저녁, 정자는 국밥집에서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정자는 이제 이 동네의 명물이 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그 많은 돈을 기부하시는 게 아깝지 않으셨어요? 한 젊은 손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자는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내 마음이 편하구나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돈이라는 건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자가 따뜻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고 많이 가진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욕심만 커질 뿐이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희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